기획 제작 김영사, 스튜디오 전산실, 김용 대하 역사무협, 사조 영웅전, 오직 복수를 위하여 하편. 그때 뒤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렸다. 황약사, 걱정 마시오. 형제끼리 서로 도와야지요. 귀에 거슬리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였다. 바로 서독 구양봉이었다. 전진 칠자는 일제히 소리를 내질렀다. 정아! 먼저 서독놈과 끝장을 보자! 구척이가 장검을 휘두르자 전진 육자는 일제히 구양봉을 애워쌌다. 그러나 곽정은 황약사에게 온 신경이 쏠려 구척이의 말을 미처 듣지 못했다. 전진 육자가 몸을 뺐을 때 곽정은 이미 황약사에게 바짝 다가가 번개 같은 초식을 날렸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서로 대여섯 초식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격이 빗나가자 각자 뒤로 훌쩍 물러나 어깨를 낮추고 등을 편 채 서로를 노려보았다. 돌연 곽정이 고함을 치며 공격해 들어가서 두 사람은 수초식을 겨루고 다시 물러났다. 이때 전진 육자는 진세의 포진을 마쳤다. 가진학은 아무 무기도 없이 황약사 옆에서 귀를 기울여 듣다가 돌연 두 팔을 벌리며 달려들었다. 자신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황약사를 껴안아 곽정에게 급소를 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구척이는 윤지평에게 손짓을 해서 천선자리를 지키라고 명했다. 손에는 늘 신의 구슬을 들고 있었지만 떨치지 못했고 마음을 열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 했으나 듣지 못했네. 갑자기 마옥이 큰 소리로 읊조렸다. 이는 담처단이 죽기 전에 읊었던 식구였다. 전진파는 이 시를 듣자 가슴속에 적개심이 불타올라 번쩍번쩍 검을 휘두르고 장풍을 날리면서 일제히 구양봉에게 덤벼들었다. 구양봉은 뱀지팡이를 뻗었다 거두었다 하면서 전진파 7 제자의 접근을 막았다. 그는 우가촌에서 전진파가 천강 북두진을 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방비를 철저히 하면서 상대의 허점을 기다렸다. 북두진이 일단 전개되자 앞뒤에서 정신없는 공격이 쏟아졌다. 구양봉은 한 초씩 한 초씩을 물리치고 진을 깨뜨리면서 윤지평의 천선자리가 진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이제 진법에 약점이 하나 생겼으니 별로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는 유유히 뱀지팡이로 자신의 급소를 보호하고 사방을 둘러보며 주변 정세를 살폈다. 곽정과 황약사는 지금 숨가쁜 육박전을 벌이고 있었고 황룡은 죽봉을 휘두르며 가진학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연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멈추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곽정은 그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연신 일장을 퍼부으며 맹렬히 공격했다. 황룡은 아버지가 처음에는 봐주다가 곽정의 공격에 점점 내몰리자 얼굴에 분노가 짙어지더니 출수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을 보았다. 상황이 아주 위험해 조금만 소홀히 하거나 실수를 하면 바로 황천행일 것 같았다. 황룡은 홍칠공이 연우루 누대의 난간에 기대어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불렀다. 사부님! 사부님! 얼른 내려와서 시비를 가려주세요. 홍칠공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자신이 무공을 잃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함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였다. 그러던 중 황룡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황약사가 나에게 예정이 남아있다면 해볼만하다. 홍칠공은 두 손으로 난간을 짚고 공중으로 가볍게 몸을 날려 착지했다. 모두들 멈추시오. 늙은 거지가 할 말이 있어이다. 구지신계는 강호에서 대단한 위엄을 지닌 인물이었다. 모두들 그가 돌연 모습을 드러내자 흠칫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싸움을 멈추었다. 그들 중 구양봉만이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다.
저 늙은 거지놈이 어떻게 무공을 되찾았지? 홍칠공은 곽정이 구음진경 중 범어로 된 신공 부분을 읽어주자 그대로 며칠 수행하니 기경팔맥이 저절로 통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양봉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홍칠공은 원래 무공이 뛰어난 데다 상승내공의 비결을 듣고 그대로 수행하니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단 며칠 만에 기경팔맥이 모두 뚫리고 경신의 무공도 6, 7알은 되돌아왔다. 주먹이나 장력, 육전박투는 무공에 전혀 무지한 보통 사내보다 못했으나 몸을 날리는 경신법만은 신묘해서 제 아무리 눈이 날카로운 구양봉이라 해도 무공이 전혀 없는 홍칠공이 허장성세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홍칠공은 여전히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했다. 내가 허풍을 치지 않으면 오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힘들겠구나. 하지만 대체 어떤 말로 전진파의 도사들을 복종시키고 노동물을 제발로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그저 하늘을 쳐다보며 헛기침을 몇 번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늘을 쳐다보니 밝은 달이 둥실 떠올라 있었다. 둥근 쟁반 같은 달은 위쪽이 어렴풋이 이질어져 보였다. 그 달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좋은 방도가 생각났다. 하나같이 무림고수라는 자들이 개 같은 행동에 개 같은 말만 하고 있구나. 모두들 홍칠공이 원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 별로 거슬리지는 않았으나 이런 말을 한 데는 필시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마옥이 먼저 예를 올리고 말했다. 선배님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 늙은 거지는 분명 금년 8월 중추절에 연우로에서 누군가 싸울 거라는 말을 들었어. 난 시끄러운 건 딱 7색이지만 아직 시간이 이르니 여기서 편안히 낮잠이나 자볼까 하고 왔어. 근데 일찌감치 쨍쨍거리고 난리가 났구먼. 무슨 똥통진법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치지 않나. 사내놈이 개집을 때리고 사위가 자기를 치지를 않나. 이건 완전히 개판이야. 이 늙은 거지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달을 한번 보시오. 오늘이 무슨 날이요? 모두들 그의 말을 듣고서야 문득 오늘은 아직 8월 14일이고 무예 대결 약속은 내일이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게다가 팽년호, 사통천 등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싸우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선배님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척이는 말을 마치고 구양봉을 돌아보며 말했다. 구양봉, 우리 다른 장소에서 결판을 냅시다. 좋고 말고요. 당연히 분부를 받들어야죠. 구양봉이 웃으며 응답했다. 홍칠공은 낯빛이 흐려졌다. 왕중약이 세상을 뜨자 전진교의 잡종들이 난장판이 되었구나. 내가 충고를 해주겠다. 너희 5 도사놈과 1 도사년, 게다가 무공이랄 것도 없는 어린 도사놈은 절대 노동물의 적수가 안 돼. 왕중약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으니 전진교의 잡놈들이 죽든 말든 상관할 바는 아니다만 한마디만 묻겠다. 너희들이 약속한 무예 대결은 내일인데 그럼 약속을 어길 셈이냐? 7 도사가 다 죽을 텐데 죽어서 귀신이 되어 싸울 테냐? 이는 분명 전진도사들을 조롱하는 것이었지만 호의가 담긴 말이었다. 즉 구양봉과 대결하면 죽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일깨우려는 것이었다. 전진파의 7 도사는 황약사를 이기지 못하니 자연 구양봉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6 도사는 오랫동안 강호를 누비며 살아온 자들이라 그 숨은 뜻을 모를 리 없었지만 원수가 눈앞에 있으니 그냥 물러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홍칠공이 눈을 옆으로 돌려보니 곽정은 황약사에게 눈을 부라리고 황룡은 금세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안동이 오면 그의 무공으로 이 상황을 제압해야겠다. 그런 다음에야 말에 위신이 서겠지. 늙은 거지는 잠을 자야겠어. 한 번만 더 싸우면 내 가만두지 않겠어.
내일 저녁에는 싸우고 난리를 피우든 말든 난 전혀 돕지 않겠어. 마옥 전에는 패거리들을 이끌고 앉아서 수련이나 하게. 내 공이 조금이라도 더 강해져야 할 것 아닌가. 급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안 잡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말이야. 정아, 용아, 다리나 주물러라. 구양봉은 홍칠공이 전진파와 손을 잡기라도 하면 물리치기 힘들다고 생각하던 참이라 이 말을 듣고는 잘됐다 싶었다. 홍칠공, 황약사와 나는 전진기와 풀어야 할 것이 있어. 굳이 신계의 말은 중천금과 같으니 바꾸어서는 안 돼요. 오늘은 홍칠공의 체면을 봐서 물러날 테니 내일은 절대 아무도 도와서는 안 될 것이요. 홍칠공은 속으로 고소를 금치 못했다. 손가락이라도 걸고 약조를 하란 말이오. 내가 출소할까봐 두려운가 보군. 이 늙은 거지의 방귀도 당신 말보다는 더 향기로울 것이오. 안 돕는다고 했으면 안 돕는 것이오. 그런데 이길 자신은 있어? 홍칠공은 말을 마치고 하늘을 바라보며 벌렁 들어 누워 표주박으로 머리를 받치고 소리쳤다. 얘들아, 어서 와서 다리를 주물러라. 홍칠공은 이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양고기 다리를 들고 아쉬운 듯 물고 핥았다. 그러다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구름이 참 이상하네. 날씨가 변하려나. 다시 호수에 깔린 수증기를 보고 숨을 몇 번 힘껏 들이마시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공기가 참 답답하구나. 그는 고개를 돌려 황약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황약사, 당신의 귀한 딸이 내 다리를 주물러도 괜찮겠지요? 황약사는 미소로 답했다. 황룡은 홍칠공 곁으로 다가가 그의 다리를 가볍게 주물렀다. 이 늙은이의 뼈가 처음으로 이런 호강을 누리는구나. 그는 다시 곽정에게 눈을 부라렸다. 이 멍청한 놈! 네 손은 아직 황약사에게 부러지지 않았지? 네. 곽정도 반대편 곁에 앉아서 다리를 주물렀다. 가진학은 남호변의 버드나무 가지에 기대어 초점 없는 눈을 크게 뜨고 황약사를 노려보았다. 그는 귀가 눈이라 호숫가에서 서성이는 황약사의 인기척을 들으며 그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서로 가면 서로 따라갔다. 황약사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입가에 엷은 냉소를 띤 채 느린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전진 육자와 윤지평은 각자 좌정하고 땅에 앉았으나 여전히 천강 북두진을 유지한 채로 눈을 깔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연공에 들어갔다. 구양봉의 수하인 뱀을 부리는 자들이 배에서 술과 안주를 내어 연우루에 주안상을 차렸다. 구양봉은 사람들을 등지고 술과 음식을 먹으며 홍칠공이 자신의 필사의 장력을 맡고도 어찌 이렇게 빨리 무공을 회복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날씨는 무덥고 습했으며 벌레들이 사방에서 어지러이 날아다니고 호수에는 희뿌연 안개가 끼어 있었다. 다리가 욱신거리는 것을 보아하니 분명 한 차례 폭풍우가 올 거야. 만약 내일 중추절에 달이 뜨면 내 다리를 잘라도 좋아. 홍칠공은 말하면서 곽정과 황룡을 곁눈질로 흘낏 보았다. 두 사람은 줄곧 서로의 시선을 피한 채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홍칠공은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이런 거북스러운 상황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물어보아도 두 사람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었다. 홍칠공은 황약사에게 소리를 높여 말했다. 황형! 이 남호를 또 뭐라 부르는지 아시오? 원앙호라고 하지요. 그렇지! 어째서 당신 딸과 사위는 이름도 다정한 이 원앙호에서 서로 화가 나 있는 거요? 게다가 왜 장인마저 나서지 않는 것이오? 갑자기 곽정이 분연히 일어나 황약사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저자가 내 5사부를 죽였는데 어찌 장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아직 소경놈 하나가 남았으니 강남 7개가 모두 죽은 것은 아니지. 내일까지
저 소경놈을 살려두지 않고 지금 당장. 황약사가 냉소를 띠며 말하자 가진학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을 날려 달려들었다. 곽정은 곧장 뒤쫓아가 사부의 앞을 가로채 먼저 달려들었다. 황약사가 반격하자 쌍장이 서로 부딪히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곽정이 뒤로 2보 물러났다. 싸우지 말라 했거를. 내 말을 네 집 개 짖는 소리로 한단 말이냐? 곽정은 더 이상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황약사를 노려보았다. 황노사, 강남 육괴는 영웅호걸이요. 당신은 왜 무고한 그들을 죽였어? 이 늙은 거지는 당신의 그런 행동이 제일 눈에 거슬려.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아버지, 다섯 사부를 죽인 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 짓이 아니라고 말해요. 황약사는 달빛 아래 초췌한 딸의 모습을 보고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살기등등한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는 곽정을 보자 다시 마음이 독해졌다. 내가 죽인 거요. 황룡은 오열을 터뜨렸다. 아버지, 왜 살인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아비를 사악하고 고약하다고 한다. 그걸 모르느냐? 사악한 놈이 착한 일을 한단 말이냐? 세상의 모든 나쁜 짓은 다 이 아비가 한 것이다. 강남 육괴는 스스로 의인 협객이라고 자칭하니 그런 꽉 막힌 영웅 호걸무리들만 보면 화가 나지. 구양봉은 큰 소리로 웃으며 낭낭하게 말했다. 황영은 참으로 통쾌하시오. 단복했습니다. 단복했어요. 구양봉은 술잔을 들어 한 입에 털어놓고는 말을 이었다. 황영, 내 황영에게 선물 하나 드리리다. 그러곤 오른손을 들어 보따리 하나를 던졌다. 두 사람은 수장거리에 떨어져 있었으나 구양봉이 가볍게 손을 휘젓자 보따리가 하늘을 날아 황약사 앞에 떨어졌다. 황약사가 보따리를 건네받고 더듬어 보니 사람 머리인 것 같았다. 풀어보니 과연 막 베어낸 사람 머리였다. 머리에는 방건을 쓰고 턱에는 수염이 나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내가 서역을 떠나 한 서원에서 쉬고 있는데 썩어 빠진 유생놈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디다. 무슨 충신, 효자니 하는 말을 들으니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죽여버렸지요. 당신과 나는 동사서독이니 참으로 뜻이 잘 맞습니다. 구양봉이 긴 웃음을 날렸다. 그러나 황약사는 낯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내가 평생 존경하는 자는 충신과 효자요. 그러곤 몸을 굽혀 구덩이를 파서 머리를 묶고는 공손하게 3번 읍을 했다. 구양봉은 뜻밖의 반응에 재미없다는 듯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황노사란 이름도 다 허명일 뿐 예법에 얽매이는 사람이었구려. 중효는 대의와 절개이지 예법이 아니오. 황약사는 발끈해서 소리쳤다. 그때 별안간 하늘에서 번쩍 벼락이 쳤다. 고개를 들어보니 구름이 온통 하늘을 가로막고 금방이라도 뇌우가 쏟아져 내릴 것 같았다.